2023년 가을 미국 보스턴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대학 오디션장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 속 최첨단 AI 분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주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음정 정확도, 박자 일치율, 완벽한 수치들만이 합격을 보장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 한 명의 작은 동양인 소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그곳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악기를 들고 말이에요. 클래식 오디션에 저런 민속 악기를? 저걸로 뭘 연주하려는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그 오디션장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이야기예요. 첨단 기술과 600년 된 전통이 만났을 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국악을 배운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매일 아침 할머니가 연주하시는 가야금 소리로 눈을 떴죠. 그 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서 마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처럼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악기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 소리는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거란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따뜻한 잔소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의 가야금은 60년 된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직접 구입하셨다고 하더군요.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깊은 소리를 냈고 줄 하나하나에도 역사가 스며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5살 때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가야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울기도 했지만 점점 그 소리의 매력에 빠져갔어요.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런 멋진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법이란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국악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야금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됐어요. 단순해 보이는 12줄의 악기가 만들어내는 음색의 다양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희망.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특히 산조라는 전통 연주법을 배우면서 가야금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미국 음악대학 유학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가야금으로 서양 음악의 본고장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니. 그렇게 오디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면서도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서양 악기를 배우며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데 저 혼자만 가야금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 아닐까? 밤늦게 연습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미국 음악대학들의 오디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모두 완벽한 기술과 화려한 연주들이었어요. 그에 비해 제 가야금 연주는 너무 소박하고 단순해 보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마침내 오디션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유명 음악대학에서 특별 오디션을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참가비만 $500였고 항공료까지 합치면 큰 부담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지원해 주셨어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 후회하지 말고 도전해봐라. 출발 전날 밤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우야, 이걸 가져가렴. 할머니가 건네주신 건 작은 부적이었어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부적이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죠. 기계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 마음만 잊지 마라. 가야금 하나만 들고 미국으로 떠나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천공항에서 가야금 케이스를 특별 수화물로 붙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칠까? 줄이 끊어질까? 14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계속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드디어 제 음악을 세계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보스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서양 악기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모두 익숙한 모양새였죠. 반면 제 가야금 케이스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세관 직원도 처음 보는 악기라며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악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택시를 타고 오디션장으로 가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가야금 케이스를 보더니 기타예요? 라고 묻더군요. 비슷하지만 한국 전통 악기예요 라고 답했더니 아,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며 신기해하셨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외국인이고 가야금은 완전히 낯선 악기라는 걸 말이에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가야금 줄을 하나씩 조율하면서 집에 있는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차 때문에 연락할 수도 없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디션장에 도착해서 더욱 당황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웅장했어요. 유럽 고전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음악대학 건물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로비에는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모든 것이 서양 클래식 음악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가야금을 든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연습 소리가 들려왔는데 모두 쇼팽, 바흐, 리스트 같은 클래식 거장들의 곡이었어요. 그 완벽하고 정교한 소리들 사이에서 제 가야금 소리는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옆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나타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빠른 패시지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테크닉에 저절로 감탄했습니다. 옆에 앉은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가야금을 가리키며 묻더군요. 한국 전통 악기예요. 가야금이라고 해요. 그러자 그 학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클래식 오디션에 민속 악기를 가져오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는 클래식 음악대학인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오디션 공고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모든 악기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이 생각한 건 서양 악기들이었겠죠. 다른 참가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악기로 뭘 연주하려는 거지? 심사위원들이 이해나 할까? 점수는 어떻게 매길 거야? 제 뒤에 앉은 바이올린 전공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걸로 어떻게 오디션을 보려는 거야? 완전 시간 낭비 아냐? 그 말들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정말 제가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한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오디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최신 AI 분석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연주를 분석해서 음정 정확도, 박자 일치율, 음색 안정도 등을 수치로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줄리어드, 커티스 등 최고 음악학교의 졸업생들 연주를 분석해서 완성했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가야금 데이터가 전혀 없을 거라는 걸요. 피아노 88개 건반의 정확한 음정, 바이올린의 완벽한 보잉 테크닉, 첼로의 정밀한 핑거링. 모두 서양 악기들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가야금은 그저 오류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한 경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심사위원 5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가운데 앉은 분은 백발의 미국인 남성이었는데 유명한 클래식 지휘자라고 들었어요. 가야금을 무릎에 올리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AI 분석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여러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그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줄을 튕겼습니다. 맑고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오디션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AI 시스템에서 빨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오류 감지 기준 외 음색 신호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떴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잠깐 연주를 멈춰주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덧붙였어요. 이 악기는 분석이 안 되는군요.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음색입니다. 그 순간 오디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가야금을 붙들고 앉아 있었고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휘자 출신인 심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시스템으로는 평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악기로 준비해온 곡은 없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기계가 뭘 안다고 그러니?
마음은 기계로 재는 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계가 감정을 들을 수 있나요? 제 질문에 오디션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AI 시스템은 여전히 빨간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음정, 박자, 기술적 완성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공평하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가야금을 연주하실 때면 방 안 공기까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음정이나 박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것,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무언가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완벽한 음정보다 진실한 감정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심사위원들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기계는 소리를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소리에 담긴 이야기는 들을 수 없잖아요. 심사위원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가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고. 대신 제 음악으로 보여주겠다고. 한 곡만 들어주세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람의 귀로만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잠시 망설였어요. 결국 심사위원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식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가야금을 정렬했습니다. 이번에는 AI 시스템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심사위원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곡을 연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첫 번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야금의 청아한 소리가 오디션장을 가득 채웠어요. AI 시스템은 여전히 오류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어요. 첫 음을 튕기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각 음표마다 할머니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린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 겨울 저녁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그 포근함이 모두 음악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가야금 줄을 누르고 뜯을 때마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흘러나왔던 그 감정들이 제 손끝을 통해 되살아났어요. 처음 몇 소절은 조용하게 마치 속삭이듯이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오디션장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연주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AI 화면만 쳐다보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템포가 조금씩 빨라졌어요. 아리랑의 특징인 엮음 부분에서는 손가락이 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이때는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감정의 흐름이었어요. 슬픔에서 시작해서 그리움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변화를 음악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오디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가야금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농연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줄을 눌러 음을 변화시켰어요. 이는 서양 악기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음색입니다. 마치 사람이 흐느끼는 듯한 또는 깊은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어요. 이 부분에서 몇몇 심사위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을 다 쏟아내렴. 손가락이 줄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들이 소리가 되어 흘러나왔어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한 여름. 저녁 마당에서 들려오던 귀뚜라미 소리,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들. 모든 기억이 음악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점점 작아지며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진 후에도 그 여운이 오디션장에 한동안 머물렀어요. 가야금의 특징인 여운은 음이 끝난 후에도 계속 울리는 것인데 그날 그 여운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오디션장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몇 초나 지속됐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심사위원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노신사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다른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무언가에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한 명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선율. 그건 내가 70년 전에 들었던 노래와 똑같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50년 제가 8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막 시작됐죠. 저희 어머니는 한국계 미국인이셨어요. 아버지와 결혼하기 위해 1940년대에 미국으로 오셨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전쟁 소식을 들으시고 어머니는 매일 밤 울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고향 소식을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라디오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저에게 한국의 민요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들었던 선율이 바로 지금 당신이 연주한 그 곡이었습니다. 아리랑.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언젠가는 너도 이 노래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그저 슬픈 노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어요. 심장병이었죠. 그 노래가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오디션장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심사위원장은 계속 말했어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선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피아노로 그 멜로디를 쳐보려고 시도했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악기가 달라서인지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들으니 확실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소리였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그 따뜻하고도 애절한 선율. 70년 만에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여성 심사위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AI 시스템은 여전히 빨간 경고음을 울리며 분석 불가능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온갖 오류 코드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기계는 음의 높낮이는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음에 담긴 70년의 그리움과 사랑은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른 심사위원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오셨는데 항상 고향의 민요를 흥얼거리셨죠. 그때는 그냥 옛날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연주를 들으니 그 감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음악은 정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도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너무 기술적인 것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음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데 언제부터 숫자와 그래프로만 음악을 판단하게 됐을까요? 이 기계들이 음악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네 번째 심사위원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이런 오디션을 봐왔지만 오늘만큼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의 연주는 수없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연주는 정말 드물어요. 심사위원장이 AI 시스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계는 완벽한 음정과 정확한 박자는 측정할 수 있어도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의 힘은 측정할 수 없군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해냈어요. 70년 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해주셨고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선물해 주셨어요. 한국 음악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양 음악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을 반성하게 됩니다. 당신의 연주를 듣고 보니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심사위원이 덧붙였습니다. 600년 전부터 내려온 악기라고 하셨죠?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온 악기가 오늘 우리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저는 그 순간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우리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음악이야.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는 거란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가야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음악을 가르치나요? 한 심사위원이 궁금해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먼저 배워요. 슬픔, 기쁨,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음악으로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하죠. 그게 바로 차이점이군요. 심사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완벽한 연주를 추구하지만 당신들은 진실한 연주를 추구하는군요.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AI 시스템이 여전히 오류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계는 정확할 수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런 건 아무리 똑똑한 기계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제안이 함께 왔어요. 전통악기과와 클래식 작곡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서양 음악의 융합을 시도하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심사위원장 교수님이 직접 제안해주신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AI가 완벽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음악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제가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할머니께서는 이게 바로 내가 꿈꿨던 일이야 라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야금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게 평생 소원이셨거든요. 첫 수업날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줬습니다. 음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70년간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새로운 동기들과의 만남도 특별했습니다. 처음에 가야금을 이상하게 봤던 러시아 피아니스트 안나는 당신 덕분에 제 편견을 깨닫게 됐어요. 미안했고 고마워요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독일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는 언젠가 함께 연주해보고 싶어요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몇 달 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바흐의 작은 곡을 가야금으로 편곡한 것이었는데 첫 발표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청중들이 이런 음악은 처음 들어봐요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동서양 음악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그 연주가 학교 공식 채널에 올라가기도 했고 몇몇 클래식 음악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전통악기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음악에 정말 국경이 없다. 같은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다른 나라 전통악기 연주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 당신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도 자신감을 얻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었거든요. 제가 한 작은 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기술 향상을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마음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한 연습이에요. 할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그 소중한 유산을 이제는 더 넓은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날 오디션장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이제 없어요. 대신 설렘과 기대감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갈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든 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할머니처럼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전통을 전해줄 수 있기를 꿈꾸고 있어요. 어쩌면 가장 완벽한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건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오디션장에서 AI 시스템이 계속 오류라고 표시했던 제 연주가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답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기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악은 마음의 언어라고.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진심이 담긴 음악은 모든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을 드릴 수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음악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